권재용 전 부사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들을 권재용 부사장은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진숙 후보자께서 말씀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기자를 채용했는데 왜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해서 기자를 채용했습니까? 12명을? 공채가 있는데 그럼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기자를 채용하기로 한 것은 파업이 170일 정도로 길어지고 네. 하다가 보니까 거의 보도국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로 뽑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 시일과 노력이 소모가 돼서 자, 그러면 그 헤드헌팅 업체에서 처음부터 기자들을 물색하고 뭐 인터뷰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보수 단체,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추천받은 32명의 명단을 그 헤드헌팅 업체에 넘겨줬습니까?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제가 네. 그 실무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2명의 명단을 헤드헌팅 업체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PPT 파일 한번 준비해 보실까요? 네. 네. 그 앞에 파일 몇 개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당시 한국일보에도 나왔었고요. 보수 정권의 실세로부터 추천받은 기자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했었고요. 파일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자, 그 앞에 넘겨주시면 합격자 1의 경우에 네. 청와대 이정현 수석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확인이 됐고 뭐 앞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나왔었는데 증언 안 했었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도 나오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 송여운 참고인 자리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기자를 선발할 때 MBC에 재직 중이셨죠? 네. 네. 그 헤드헌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기자를 채용할 때 공채도 있고 경력도 있습니다만 경력으로 채용하면 투명하게 해야죠. 그 헤드헌터라는 그 전에 듣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할 때 특정 성향의 기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꽤 많은 예산이 헤드헌팅 업체에 지출이 됐고 앞에서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권재용 전 부사장과 동서지간에 그 업체에 맡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좀 예.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네, 나중에 저 조사 과정이나 뭐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일단 기자 채용을 헤드헌팅 회사에 맡긴다는 그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사에 대해서. 네, 일반적인 어떤 보통 회사의 직원들 뽑는 그 전문가들 뽑아주는 그런 회사에서 기자들 경력직을 뽑아준다? 그분들이 어떤 그 기자로서의 언론 쪽에 경험 있는 분들도 아닌데 의심스러웠었고요. 네. 자, 이진숙 후보자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권재용 당시 부사장하고 동서지간의 업체에 맡겨졌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그럼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뒤에 알았는데 네. 저희가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 PPT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도 그 프로매치 코리아에게 입찰이 돼서 돈이 지급이 됐는데 무려 2억 1,1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여운? 그 경력 기자 네. 채용하는 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방 MBC에 있는 그 기자들이라든가 그럼 그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보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그 경력 기자 채용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용 들 일이 없죠. 네, 그렇죠. 자, 이진숙 후보자님, 세월호 참사, BBK 사건, 천안함 침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성향 검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제가 거기에 면접관으로
갔던 기억도 지금 잘 안 나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 질문 한 적 없습니다. 그 제가 MBC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정상화 그 위원회 조사실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MBC 보도가 공정했는가 그걸 따져보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따져야 되느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MBC의 방송 강령이 있고 보도 준칙, 취재와 보도 준칙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BBC 보도 준칙도 있고 그러는데 MBC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따져봤었거든요. 그래 그 전에 일단 좀 전에 경력으로 들어온 그때 말로 이제 우리가 시용으로 들어온 그 기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MBC에서 이렇게 뽑을 때 왜 뽑는지도 알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너무 깁니다. 네, 네, 답변.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여기 하겠습니다. 딱 하나 붙이자면 아까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시간을 한 10초, 20초 더 드린 거는 이게 마지막 질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 건데 혹시 송영은 전 기자님은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나오겠습니다. 내일 나오죠. 네, 내일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내일 꼭 하셔도 필요하면 될 것 나오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언론 노조 언론 노조 소속이라고 해서 징계를 안 하거나 그 언론 노조 네, 소속이 아니라고 그래서 징계 그런 이 게 없습니다. 얘기를 언론 윤리, 보도 준칙을 지켰느냐가 저기요, 판단 기준일 송영은 뿐이죠. 참고인 들어가시고요.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기회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게 말씀 하셨습니다.